안녕하세요. 오늘은 천일문 입문편 네 번째 시간으로 사형식 문장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 사형식 문장 같은 경우는 주어, 동사 이외에 목적어를 두 개 갖는 거야.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목적어를 간접 목적어, 뒤에 있는 목적어를 직접 목적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사형식 문장 같은 경우에 왜 목적어 두 개일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예를 들어서 여기 30번에 있는 문장처럼 he lent라고 해서 주어, 동사로 문장이 끝났다고 해보자. 그러면 그가 빌려주었대. 그러면 뭐를 빌려주었지? 라고 해서 뒤에 목적어가 필요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그가 빌려주었대. 그의 아이패드를 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의 아이패드를 빌려주긴 빌려줬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빌려준 거야? 라고 해가지고 누구한테까지 이 문장에 써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누구에게 무엇을 해가지고 목적어를 두 개 취하는 거야. 주의할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무엇을 이라고 해석되는 부분을 우리가 목적어라고 했지. 그런데 영어에서는 누구누구에게도 목적어 취급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형식 동사 같은 경우는 누구에게 무엇을 주다라는 의미가 되게 강해. 그래서 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를 묶어가지고 수요동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빌려주다 라고 하는 이 렌드라는 동사도 마찬가지로 누구에게 무엇을 빌려주다 라고 해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두 개의 목적어를 취하는 거지. 자, 그러면 사형식 동사가 얘만 있니? 자, 31번 봐볼까? tell이라고 했어. tell은 말하다 라고 하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사형식 동사로서 누구에게 무엇을 말하다 라고 쓰이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에게 너의 계획을 말하지 마 이런 식으로. show도 마찬가지야. show도 보여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누구에게 무엇을 해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목적어를 두 개 갖는 거야. 그래서 그들에게 너의 결과를 보여주어라 이렇게 하면 되겠지. 32번에 teach라는 동사도 가르치다 라고 했으면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치지? 라고 해서 외국 방문객들에게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자, 밑에 예문 한번 봐보자. 이 give 라는 동사도 마찬가지야. give라는 동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수요 동사로서 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라고 하면 되겠지. 나에게 그의 수학 노트를 주었다 이런 식으로. show 아까 했지. 보여주다 그러면 누구에게 무엇을 이렇게. 자, buy 같은 경우는 사다 라는 뜻도 있지만 사주다 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buy 같은 경우는 봐봐. I bought it 해가지고 나는 그것을 샀다 라고 해버리면 주어, 동사, 목적어, 삼형식 문장이 될 수 있어. 하지만 이 buy 같은 경우는 누구에게 무엇을 사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사형식 문장으로 쓸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누구에게 무엇을 이렇게 나는 결코 그녀에게 꽃을 사주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가면 되는 거야. 결국 이 buy라는 동사 같은 경우도 삼형식, 사형식으로 다 쓰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래서 방금 우리가 사형식 동사의 종류 몇 가지 알아봤는데 이제부터 할 것은 뭐냐면 사형식 문장을 삼형식 문장으로 바꾸는 거야. 자, 방금 했던 것처럼 사형식 문장 같은 경우 말이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고 해가지고 앞에 있는 목적어는 누구누구에게 라고 해석을 하고 뒤에 있는 목적어는 무엇을 이라고 해석한다 그랬지. 자, 그런데 이때 간접 목적어하고 직접 목적어 위치를 바꿀 수 있어. 그래서 직접 목적어를 앞으로 보내고 간접 목적어를 뒤로 보내면서 이 간접 목적어 앞에 to라던가 for라든가 of라는 전치사를 써주는 거야. 이 세 가지가 누구누구에게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까지 해서 주어가 동사했다 무엇을 이게 삼형식 문장이 되는 거고 to하고 간접 목적어가 뒤로 빠지면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이렇게 뒤에 따라 붙는 거야. 그래서 얘를 우리가 사형식 문장을 삼형식 문장으로 바꾼다라는 말도 쓰는 거지. 자, 그런데 여기서 살짝 어려운 게 뭐냐면 간접 목적어를 뒤로 보내면서요. to를 쓰거나 for를 쓰거나 of를 쓰는데 어떤 건 to를 쓰고 어떤 건 for를 쓰고 어떤 건 of를 씁니까? 이걸 너희가 암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아래 보면은 이걸 지금 정리해 놓은 거야. to하고 간접 목적어를 쓰는 동사들이 이렇게 있고요. for하고 간접 목적어를 쓰는 동사들이 이렇게 있고요. of하고 간접 목적어를 쓰는 동사들이 ask 하나 있지. 그래서 일단 암기할 때 for 간접 목적어를 쓰는 경우는 말이지 MBCG 정도 암기하면 될 거야. 이 find라든가 choose, keep, order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형식 문장으로 쓰일 때 뜻을 가지는데 사실 잘 안 나와. 너희가 이 사형식 동사를 배울 때 이런 종류는 말이지 간접 목적어를 뒤로 보내면서 for 목적격을 써줘 라고는 할 수 있지만
실제 문장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 유형이 아니고 너희는 그냥 MBCG 정도만 알면 될 거야. 자, 일단은 공부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단어를 다 알고 있는지 한번 봐볼까? 기본적으로 이 사형식 동사 같은 경우는 말이지 뭔가를 주다라는 의미가 강하다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도 이 동사에다가 주다라는 의미를 붙여주는 거야. give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주다라는 거고 show는 보여주다, tell은 말해주다, bring 가져다 주다, send 보내주다, lend 빌려주다, teach 가르쳐주다, write 써주다, offer 제공하다 이런 식으로 make 만들어주다, buy 사주다, find 같은 경우는 찾아주다, choose 골라주다, keep 남겨두다, cook 요리해주다, order 주문해주다, get 같은 경우는 약간 주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는 사다라고 해도 괜찮아. for 간접 목적을 쓰는 거고요. ask 같은 경우는 of 간접 목적을 씁니다 라는 것까지. 자, 그러면 밑에 우리가 예문을 통해서 한번 봐보자. 주어 동사 있는데 동사가 give예요. 아, give 수요동사. 대표적인 수요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누구에게 무엇을 이라고 해가지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이때 간접 목적어하고 직접 목적어 위치를 바꿀 거예요. 그럼 얘를 앞으로 빼면서 간접 목적어를 뒤로 보낼 거라고요. 하지만 이때 에게라는 뜻을 가진 to를 써가지고 뒤에 에게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지. 동사가 give이기 때문에 여기에 to를 쓰는 거야. 34번도 마찬가지로 make라는 동사가 있어. make 같은 경우도 I made it 해가지고 내가 그것을 만들었다 해서 삼형식으로 쓰일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사형식으로 누구에게 무엇을 만들어주다로 쓰일 수 있다고. 그래서 할머니가 종종 나에게 예쁜 스웨터를 만들어 주셔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 누구누구에게 간접 목적어, 무엇을 직접 목적어. 이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간접 목적어를 뒤로 보내면서 make라는 동사 같은 경우는 for를 씁니다 라는 거지. 단순히 너희가 이거는 암기해서 풀 수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어법 문제는 거의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될 거야. 해석할 때만 주의하면 되는 거지. 얘는 아마 바로 할 수 있을 거야. tell이라는 동사예요. tell 같은 경우는 누구에게 무엇을 있을 때 누구누구에게를 뒤로 보내면서 to를 씁니다. 이렇게. 자, send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send라는 동사는 누구에게 무엇을 이라고 했을 때 누구누구에게를 뒤로 보내면서 to를 씁니다. 라고 하면 되겠지. 자, keep이라는 동사가 있지. 누구에게 무엇을 이라고 해가지고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 위치가 바뀌면서 you 앞에 얘 같은 경우는 for를 씁니다. 이렇게. 자, ask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이라고 했는데 누구에게 무엇을 위치가 바뀌면서 간접 목적어 앞에 뭘 쓴다고요? of를 씁니다. 라고 해서 단순히 암기만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천일문 문제지로 넘어가 볼게. 얘 같은 경우는 첫 번째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를 찾아가지고 밑줄 긋고 해석하세요 라고 했어. 선생님이 부분 설명을 해주지만 학생들은 복습을 하면서 전체 해석을 꼭 해보기를 바래. 자, 얘를 딱 give라는 동사를 봐보자. give라는 동사를 보는 순간 얘는 수요 동사예요. 그럼 당연히 누구에게 무엇을 해가지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할 수 있겠지. 이번에 lend라는 동사가 있어. 아, 얘는 빌려주다인데 그러면 누구에게 무엇을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바로 표시할 수 있겠지. 자, made라고 해서 이 made 같은 경우는 삼형식, 사형식을 쓸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처음 해석했을 때 나의 엄마가 만들었다 나를 이라고 하면 이상하잖아. 알겠지? 그래서 얘는 나에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엄마가 나에게 생일 케이크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면 되겠지. 4번 같은 경우에 cook, 요리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cook도 마찬가지겠지. 그가 요리했습니다. 무엇을 이라고도 할 수 있어. 삼형식 문장으로. 하지만 설마 그의 가족을 요리하진 않았겠지. 그래서 얘는 직접 목적어가 아니라 간접 목적어. 누구에게 무엇을 이런 식으로 해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할 수 있겠지. 자, 5번에 my little sister가 주어 told, tell, 말했다 이렇게. 그러면 누구에게 무엇을 이런 식으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6번에 그 마술사가 주어 show 보여주었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해가지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표시할 수 있을 거야. 학생들은 단어 암기하고 꼼꼼히 해석까지 해봐. 그리고 요 아래에 목적어 구별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넘어갈게.
자, 이제 17쪽에 넘어와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배웠던 1형식, 2형식, 3형식, 그리고 4형식 문장이 한꺼번에 나와 있으니까 이제까지 배웠던 것을 너희가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을 거야. 다시 한번 봐보자. 1형식 문장 같은 경우는 주어하고 동사만 있습니다. 뒤에 전치사라던가 명사가 포함돼가지고 전치사구가 나올 수 있지만 얘는 문장 성분이 안 된다는 거지. 자, 2형식 같은 경우는 주어하고 동사 이외에 보호를 갖는데요. 이 보호를 갖는 동사들 너희가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걸 암기하고 문제를 풀어야지 문제를 풀면서 뭐였더라? 다시 앞에 보고 뭐였더라? 앞에 보고 하면 안 되는 거야. 3형식 문장 같은 경우는 주어, 동사 이외에 무엇이라는 목적을 갖는 거지. 4형식 같은 경우는 주어하고 동사 이외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을 갖는데요. 이러한 특징을 가진 동사들이 몇 가지 있으니까 이것도 암기. 알겠지? 자, 그러면 14번 가보자. 14번 딱 보는 순간 뭐가 보이지? 턴이라는 동사 딱 보이고 그 뒤에 green이라는 형용사가 보이더래. 딱 보자마자 몇 형식? 2형식 나와야지. 턴, 형용사는 어떠어떤 상태가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나뭇잎들이 초록색으로 되었대. 여름에. 이렇게. 자, 15번 봐보자. 15번 같은 경우는 동사가 write야. 얘는 쓰다란 뜻인데 그러면 주어가 썼다, 목적어를 했더니 의사가 나를 썼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 얘가 간접 목적어인 누구누구에게 라고 하는 거고 무엇을 이라고 직접 목적어가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얘는 4형식 문장이야. 그래서 의사가 나에게 그 약에 대한 처방전을 써주셨다 라고 하면 되겠지. 자, 16번도 쭉 가다 보니까 동사 어딨지? 그렇지. 동사가 become이라는 동사가 보이네. become이라는 동사 보는 순간 얘는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몇 형식 동사라고요? 2형식 동사요. 바로 보여야 돼, 이제는. 그래서 원, 얘가 주어고요. of하고 명사를 묶어서 전치사 구. 그래서 뒤에 거 중에 하나 하는 거고요. 나의 친척들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되었으면 뭐가 되었지? 라고 해가지고 요 뒤에 명사가 오는데요. become 뒤에 나오는 이 명사 같은 경우는 보호 역할. 그렇지? 그래서 아이돌이 되었습니다. 언제요? 지난달에.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2형식 문장이고요. 17번에 얘 같은 경우는 look at 이라고 해가지고 이 자체가 look at 이라는 자체가 말이지 구동사라고 해가지고 단어 2개가 하나의 뜻을 간다 그랬어. 그러면 주어가 봅니다. 뭐를 이라고 하면 되겠지. 그래서 한 남자가 봤습니다. 뭐를? 자기 자신을. 자, 뭐로? 거울 속에서 라고 하면 되겠지. 여기 보면은 비동사의 ing 보이잖아. 얘 같은 경우는 시제야. 현재 진행이고 동사는 look at이 동사인 거야. 그래서 한 남자가 보고 있대요. 자기 자신을 해가지고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전치사 구는 가로쳐놓고 하다 보니까 3형식 문장이 되네요. 18번에 sent 나왔대요. send라고 하는 보내는 건데요. 이 사람이 나를 보내진 않겠지. 나에게 무엇을 편지를 해가지고 누구에게 무엇을 4형식 문장이 되겠네. 19번에 이 buy라는 동사를 보는 순간 똑같이 아빠가 나를 샀겠니? 말도 안 되겠지. 그래서 나에게 사주셨겠지. 무엇을? 그렇지. 몇 개의 오렌지를 이라고 해가지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4형식 문장이 되겠지. 자, 20번 같은 경우는 for his birthday this year 이라고 해가지고 얘가 부사야. 그렇지?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묶어주고요. 올해라고 하는 시간 부사야. 그래서 얘를 이렇게 걸어 쳐주고 이때 이 문장에서 주어가 시작되는 거야. 그러면 주어 동사인데요. 이 got이 문제야. 이 get이라는 동사 같은 경우는 말이지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나중에 배울 5형식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쓰인다고요. 그래서 1형식 같은 경우는 이 get이 뜻이 뭐라 그랬지? 그렇지. 도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뒤에 어디 장소에 라고 뒤에 따라 붙는 거야. 이 형식인 경우는 말이지 이 get이라는 동사 뒤에 형용사가 와가지고 이 형용사한 상태가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 그리고 얘가 3형식인 경우는 말이지 주어, 동사, 목적어인데 이 목적어를 얻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 거고요. 이 4형식 같은 경우는 주어, 동사, 목적어 해서 누구에게 무언가를 사주다 또는 말 그대로 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5형식 같은 경우는 나중에 배울 거야. 이때는 약간 사역의 의미가 있어가지고 누구에게 뭔가를 하게끔 만들다 이런 느낌이야. 알겠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주어, 동사 그리고 나의 개하고 새 장난감 해가지고 목적어 2개 보이고 있지? 그러면 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또는 사주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올해 그의 생일을 위해서 나는 나의 개에게 새로운 장난감을 주었다 또는 사주었다 라고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4형식 문장이요. 이렇게.
자, 이제 밑에 영작이 나와 있네. 영작은 이제까지 선생님이 여러 번 해줬으니까 영작을 하는 순서는 다 알고 있을 거야. 제일 처음에 주어, 동사를 찾아라. 그러면 그 아이들은, 얘 주어네요. 말했다, 동사.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뭐냐면 누구에게 무엇을 해가지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되겠지. 자, 이렇게 써놓고 봤는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 to가 빠졌는데요. to가 빠졌다. 그러면 뭘 놓친 거지? 그렇지.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가 앞으로 가고 얘가 뒤로 빠지면서 to를 붙이는 거지. 그래서 to를 이용해가지고 간접 목적어를 뒤로 보냈습니다. 까지. 그래서 이렇게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22번도 그는 얘가 주어고요. 찾아주었습니다. 얘가 동사네요. 그런데 보니까 누구에게 무엇을 라고 했지. 그래서 집 없는 고양이에게 간접 목적어, 새 집을 직접 목적어 이렇게 하면 되겠지. 순서는 1번, 2번, 3번, 4번으로 하자. 그래서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완성이 된 거야. 얘 같은 경우는 이미 시제가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보는 이 동사의 시제 파악은 하지 않았어. 이 3번에 수지는 아예 주어인데요. 주문에 주었다 아예 동사인데요. 그런데 목적어 흰색 모자를 얘 목적어인데요. 그렇지. 근데 남동생을 위해 라고 해서 뒤에 붙는 거야.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를 먼저 한번 해보자.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남동생을 위해서 라고 해가지고 for 남동생이 따라 붙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래 이 문장 같은 경우도 말이지, 이 남동생에게 흰색 모자를, 이게 원래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였는데 이 간접 목적어를 뒤로 보내면서 for가 붙는 구조야. 이걸 알아야 돼. 자, 24번에 친구들이, 얘가 주어고요. 남겨두었다, 얘가 동사네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무엇을 보이지? 간접 목적어에게 자리 하나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리는 자리인데 그들 옆에 있는 자리에서 이 자리를 꾸며주고 있는 거지. 알겠지? 그러면 순서가 일단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한번 써보자. 그래서 내 친구들이 남겨두었다 나에게 자리 하나를 했는데 자리는 자리인데 어떤 자리 해가지고 그들 바로 옆에 라고 해서 뒤에 next to 그들 them 이라고 하는 게 붙는 거야. 그래서 전치사 구가 이렇게 수식이 되는 거지. 알겠지? 자, 25번에 주어 보이지? 소방관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동사가 되겠지. 그리고 누구에게요? 간접 목적어에게 질문을, 무엇을? 그렇지. 질문을 했다.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질문은 질문인데요. 뭐에 대한 질문이요? 라고 해서 화재 대피구에 대한 질문 해서 뒤에 이 질문을 꾸며주는 형태야. 그래서 일단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한번 써보자. 그래서 누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뭐에 대해서 전치사구의 수식 이래서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야. 자, 오늘도 사형식 문장을 공부했으니까 오늘 배운 거 정리하겠지. 지금쯤 학생들 스스로가 자기만의 정리하는 방법으로 열심히 정리하고 있을 거라고 믿을게. 자, 오늘은 이렇게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에서 사형식 문장에 대해서 공부했고 기본적인 사형식 문장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기본 의문을 지금 적어 놓은 거야. 사형식 문장 같은 경우는 이 문법 문제로 거의 잘 안 나오기 때문에 해석할 때만 주의라고 했었고 우리가 지금 사형식 문장을 배우는 입장에서 혹시 문법, 중학교 학생들이라면 문법 문제로 이 사형식 문장을 삼형식 문장을 바꾸세요 라고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위치를 바꾸면서 간접 목적어 앞에 to라던가 for라던가 of를 써가지고 이 형태를 바꾸는 것을 우리가 사형식 문장을 삼형식 문장으로의 전환이라는 말을 써주는 거야. 이때 자, 간접 목적어 앞에 to를 쓰는 애, for를 쓰는 애, of를 쓰는 애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암기 도역하고 이 for 같은 경우에 M, B, C, G 정도만 알아두자. 그래서 이 밑에 예문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임의로 뽑아가지고 이런 경우 이렇게 바꾸는 거야 라는 식으로 예문을 적어놓은 것 뿐이야. 학생들이 조금 어려웠거나 해석이 까다롭거나 또는요 단어가 좀 어렵다든가 그러한 예문을 골라가지고 학생들도 이렇게 정리해봤으면 좋겠어. 자, 오늘 이렇게 사형식 문장을 마무리하면서 이제는 말이지 학생들이 스스로 문장 구조 파악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보자마자 이 동사는 매동식 동사야 라는 게 눈에 들어와야 했어. 이렇게 학생들이 분명히 실력이 조금씩 쌓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꼈으면 좋겠어. 자, 오늘도 영상 보느라 수고 많았어. 안녕.